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이 강제 징수를 집행함에 있어 질문 검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질문 검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체납자 및 체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가 1번이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밑에 1번. 여러분, 체납자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검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뭐라고 돼 있었죠? 체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 돼 있죠? 그래서 일단 확인합시다. 체납자 본인 및 체납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일단 확인하고 풀이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3, 4, 5번부터 보고 정답 2번으로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번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볼까요? 3번 여기 있네요. 3번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있죠? 그래서 3번도 됩니다. 4번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4번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있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체납자와 채권 혹은 채무 관계가 있는 자 봅시다. 5번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5번 맞다는 거죠. 5번 맞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될 텐데 한번 볼까요? 체납자의 사촌인의 인척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2번 봅시다. 체납자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엔드 요건이죠. 중에서 어떤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면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올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문제에서 체납자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라고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족관계라고 해서 체납자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질문검사권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7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체납자와 친족관계 혹은 경제적 인간관계가 있는 자 뭐라고?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자? 친족관계, 경제적 인간관계가 있으면서 엔드 요건으로 또 어떻게 엮여야 돼요?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는 걸로 인정된다면 그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질문검사권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출에서는 이걸 많이 나왔다고요. 체납자와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 혹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라고만 나오면 그거는 틀린 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앞쪽이 없고 그냥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만 나와도 불안정한 문장이죠. 틀린 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존까지는 기출에서 이 엔드 요건을 만족했는지를 물어봤어요. 체납자하고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체납자의 재산을 슬쩍 감춰뒀다는 거야. 그런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야지 질문검사권을 행할 수 있다. 그게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회차에서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방금 전 말했던 포인트는 성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체납자와 사촌인의 인척으로서 엔드 체납자의 재산을 갖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되는 거 아닌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엔드 요건이 아니다 해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 결론을 말하면 조금 이게 사실 구석진 부분이긴 한데 체납자의 사촌인의 인척으로서인데 이 사촌인의 인척이 여러분 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친족관계 이게 아니에요. 좀
표현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설명드릴 겁니다. 뭐라고? 자,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이라고 문제 나왔잖아요. 이 4촌 이내 인척이 여기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래에서 추가 설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볼게요. 자, 국세기본법에 보면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구성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정답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라면 그건 특수관계인이라고 보거든요. 체납자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라면. 자, 어떻게?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아니 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 2번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2번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제를 다시 봅시다. 2번.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4촌 이내의 인척이 보세요. 인척은 3촌 이내일 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요. 인척은 3촌 이내의 인척을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요. 근데 지금 4촌이잖아. 더 멀다고 말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3촌 이내여야 3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 4촌이면은 인척 중에서는 특수관계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실 때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아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구석진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게 출제자분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내셨는지 볼게요. 영상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게 뭐였습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혈족, 인척, 혈족, 인척 이런 것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혈족 혹은 인척에서 우리가 민법 있어요. 민법. 우리 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 어떻게 친족과 혈족을 정의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라색이죠, 여러분? 민법상 민법 777조. 아, 멋지다. 그죠? 3 그 뭐죠? 7. 자, 777. 민법 777조가 친족의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에서 기억. 혈족은 8족 이내의 혈족이라면 우린 친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척은 인척 중에서도 4촌 이내의 인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친족이라고 부른다고요. 친족. 친족이라고 함은 혈족 중에서는 모든 혈족이 아니에요. 피가 섞였다고 다 친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8촌 이내 혈족이어야 친족이고 인척도 모든 인척이 다 친족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척 중에서 뭐 4촌 이내는 되어야 좀 가까우니까 친족이 아니겠냐라고 정해요. 그리고 또 뭐? 디귿. 배우자. 나의 배우자도 친족으로 봅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지만 결혼하면은 배우자도 나의 친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그럼 끄지 마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또 그거 알아야겠죠. 혈족이 뭐냐? 인척은 또 뭐냐? 우리가 낯설잖아요. 그래서 밑에 민법상 768조를 보면 혈족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반계 혈족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혈은 여러분 피잖아요. 피, 블루드. 나랑 피가 섞여 있으면은 직계 혈족 아니면 반계 혈족이에요. 아시겠죠? 직계 아니면 반계. 아무튼 혈족은 피가 나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족 중에서는 뭐다? 피가 섞였다고 전부 다 친족은 아니고요. 혈족 중에서 8촌 아니어야지 좀 친한 거니까 친족으로 친하다 이거야. 친족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그렇다면 인척은 도대체 또 뭐냐? 여기 4촌 이내 인척이 있잖아요. 인척은 또 뭐냐? 인척은 여러분 배우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배우자의 가족들은 나랑 피는 섞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들을 나는 인척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족, 인척 이제 구별되시죠? 혈족은 나랑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피가 섞인 사람 중에서 8촌 이내만 나랑 친한 친족이라고 부른다.
이제 인척은 뭐다? 배우자의 가족인 거예요. 배우자의 가족은 어떻게? 8촌 아니고 4촌. 인척은 좀 더 가까워야지 친하다고 보는 거예요. 민법상. 그래서 인척은 4촌 아니면은 친족으로 봅니다. 됐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깐만 다시 정리하면 일단 민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국세징수법이 그 뒤 근간이 되는 이론이 민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금 징수법 이 문장이 이제 속임수로 다가오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뒷 배경을 보면 민법이 깔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친족이라 함은 민법에서 친족이라 함은 혈족 피가 섞인 사람들은 8촌 이내면은 친족으로 봐요. 근데 배우자의 가족인 인척은 모든 인척이 친족이 아니고 4촌 이내인 인척이면 나랑 친하다고 봐요. 친족으로 봐요. 배우자도 당연히 친족이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민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법은 어때요? 민법에 있어서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라요. 근데 세법에서 우리는 친족을 좀 다르게 정의할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세법은 민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법을 적용할 때는 그 규정을 쓰렴이라고 세법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안 끄셨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친족이라고 함은 야, 민법상 친족보다 나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힐게 라고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국세기본법이 야, 나는 친족, 즉 특수관계인에서 친하면은 좀 특수관계인으로 볼 건데 친한 가족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한 가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건데요. 이때 친족은 민법상 범위보다는 조금 범위를 더 작게 볼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제가 괄호로 쳐놨죠.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친족이 8촌 이내잖아요. 8촌 이내 혈족이면 민법상 친족이죠. 방금 보고 왔잖아요. 8촌 이내 혈족이 친족이라고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전부 다 민법상 친족인 8촌 이내 혈족을 전부 다 특수관계인인 친족으로 보지 않고 그 중에서 4촌 이내 혈족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 범위를 좀 좁히는 거예요. 이거 제재의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특수관계인이. 그죠? 자, 그리고 또 밑에 인척은 어때요? 민법상 인척은 민법상 인척은 4촌 이내의 인척이면 친족으로 봤잖아요. 근데 국세기본법에서는 맞아.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인척이면 민법상 친족으로 보지. 맞아. 근데 국세기본법인 나는 특수관계인을 정할 때 친족을 말할 때는 그거보다 더 적은 범위인 3촌 이내의 인척만을 나는 친족으로 봐서 특수관계인으로서 제재할 거야. 요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무릎을 탁 치셨습니까? 아니 화면을 끄셨나요? 끄시면 안 되고 보세요. 문제에서 4촌 이내 인척이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민법상 친족이라고요. 맞아요. 민법상으로는 친족이 맞아. 근데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보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재하려거나 이때 말하는 친족은 국세기본법상 친족은 뭐라고? 4촌 아니고 그렇게까지 다 잡지 않게 3촌 이내의 인척이라면 나는 친족으로 봐서 제재를 할 거야. 3촌이라고요. 그래서 3촌이라고요, 여기서. 이게 여러분 좀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민법을 가져온 거지. 야, 조사위원 들으면 민법까지 저렇게 다 알아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민법을 알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민법까지 다 알아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기출이 우리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기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하고 함께 하면서 이런 취지로 출제자께서 내셨구나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제 요거 설명이 된 것 같고 정답은 찾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 검사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훑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질문 검사, 세무 공무원은 강제 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 뭐다? 밑에 있는 파랑이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나 말로 물어본다는 거지. 혹은 문서, 서류로서 질문하거나 장부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좀 봅시다. 여러 가지 서치해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만약에 말로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선생님 확인하시고 옆에 서명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맞다라고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답변을 해놓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야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때 나 서명은 안 할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금 이렇게 말해서 말씀을 선생님께서 답변자가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서류에 이렇게 적었는데 서명 날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서명 날인은 거부합니다라고 그런 사실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그걸 본문에 적어요. 그러면 그게 답변한 자의 서명 날인을 가름할 수 있다고요.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오케이. 아까 봤던 걸 한번 쭉 봅시다. 질문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체납자 본인, 오케이. 체납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 체납자하고 물건을 뭐 사고 팔거나 할 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지금 체납자가 우리 뭐 국세청에 지금 이제 체납된 게 많은데 거래 관계 평소에 하시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납부 대금을 잘 주고 계신가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미로 추측할 수 있겠지. 거래 관계 있는 사람이 예, 저는 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니면 일주일 안에는 늘 납입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체납자가 그걸 어디 은닉하고 있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래관계에 있는 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채권자 우리 국세 체납자한테 뭐 갚을 거 있으신 분 아니면 혹은 체납자한테 받을 거 있으신 분 뭐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아까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왜 점유하고 계신가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당하게 그거를 취득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관 중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로 지금 그걸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압류하면 안 되는 게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체납자가 주주인 법인이에요. 우리 지금 국세를 안 낸 사람이 누구다? 개인인 거예요. 주주 혹은 사원. 주식회사라면 그 주인을 주주라고 부르고 유한회사의 주인이라면 그걸 사원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똑같아요. 주주나 사원. 우리가 공부한 차원에서는 그냥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체납자가 주주인데 관련된 그 법인한테 가가지고 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인에 가서 좀 여러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 되시는 분이 법인의 주주 되시는 분이 체납인데요. 제가 법인에 가서 뭐 좀 확인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은 뭐예요, 여러분? 이 경우는 누가 체납자예요? 법인이 체납을 했어요. 법인이 체납이 있는 거예요. 법인 체납이 있을 때 그 주주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주주분 지금 주주로 계신 법인이 체납을 했는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5번 6번 경우 아시겠죠? 그리고 7번에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어떻게? 체납자와 어떤 관계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 혹은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 친족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질문 검사를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게 우리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질문 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표현이 모호하긴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만약에 여러분 이 표현만 나왔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도 사실 볼 수 있긴 있겠죠. 이것만 나왔다고 해봐요. 이 표현만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로 봐서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이게 지금 조문상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7번은 엔드 요건이다. 그래서 재산을 감춘 혐의만 있다고 해서 막 물어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가지고 물어볼 수도 현실적으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는 주로 자
단순히 친족 관계만 있다고 해서 물어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지금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만으로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드 요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면서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 지금 회차에서는 또 뭐였어요? 우리 여기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는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민법상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보다 좀 좁다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친하다고 보지만, 친족이라고 보지만,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제재를 하려는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어떻게? 인척, 배우자의 가족이라면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인척이라면 친족으로 보지만, 어떻게?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에는 어떻게? 4촌 이내 아니라 3촌 이내의 인척에만 적용하겠다.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만을 친족관계로 보겠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민법보다 더 좁게 보겠다. 됐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사실은 여기 그거다. 2번 문항이 그래서 틀린 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구석진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출에 보면 기존에 이런 것들 다 물어본다고요. 다 잘 숙지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문제 11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